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회 시작하자마자 동생 상현을 보면서 든 생각. 태수미는 다 가졌네. 천재를 둘씩이나 낳고 오늘부터 김밥 태교? 그런데 엔딩으로 흐르면서 드는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지, 바라던 대로 흘러가준 엔딩에 만족, 기쁨도 아닌데 자랑스러운 기특한 대견함? 그 감정을 영우가 정확히 짚어줬습니다. 뿌듯함이라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 드라마를 안 봤으면 어쩔! 수많은 드라마 중에서 우영우를 선택한 여러분의 안목과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키우지도 않은 영우가 내 자식 같아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미소 지어주신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등 대형 흰고래 같은 드라마 채널들 속에서 웹불고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선전하며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요. 앞으로 시즌2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 여기저기 둘러봤는데요. 마지막 회에 대해 불만을 품으신 분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드라마가 끝나면 풀리지 않은 떡밥과 확 닫아버리고 싶은 열린 결말, 또는 몇 년 후 타임머신을 태우거나 주입식 교훈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아니었습니다. 손님 없이도 유지되는 털보네 가게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혹 하나 빼고는 떡밥이 모두 회수, 뿌린 대로 거뒀죠. 우영우는 보통 드라마가 아니라서 이상하고 별나지만 결국 시청자의 성원에 힘입어 시즌2를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생물이라고 보면 주인공 영우와 참 많이 닮았죠. 듣도 보도 못한 채널에서 1%도 나오지 않은 시청률로 시작해 마의 15%를 뚫을 정도로 시청자 스스로 채널 번호를 찾아보게 만드는 대중의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자폐인 영우가 보통의 변호사들 사이에서 일적으로 성과를 낸 것뿐만 아니라 태수미도 놀랄 만큼 사내 연애까지 하며 감정과 소통의 성장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캐릭터의 성장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건 이름뿐. 변화와 성장을 목격하는 재미가 있었죠. 우영우의 변호사 일생의 가장 큰 고비였던 회전문을 마지막 회에서는 준호 없이도 혼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뿌듯해하는 영우를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면 됐습니다. 회전문이 상징하는 여러 고비들마다 부딪히며 깨지고 힘들어서 돌고 돌아 제자리였을 것 같았던 변호사 생활. 여러 재판을 거치면서 경험을 통해 변호사 우영우도 성장했지만 다양한 인간 군상 등을 통해 인간 우영우의 공감 능력도 커졌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딸이 제대로나 할지 궁금해서 초조하게 참관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선 엄마 태수미가 참관하러 왔는데요. 이미 검증된 변호사 영우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와 떨고 있는 아들을 보러 왔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이부 동생을 위해 조심스럽게 증인 신문을 하는 영우는 동생 상현에게 자수의 기회를 뺏기지 않게 힘써줬고 그 자리에 나오게 하기까지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보호받아야 했던 과거의 자신에서 이젠 누군가를 감싸주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신에겐 그러지 못했지만 동생에겐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고 태수미에게 말할 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며 같이 울어주셨을 겁니다. 영우 같은 자폐인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한다는 걸 보여준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시청자의 마음에 녹아들었죠. 완벽한 상사 정명석조차도 성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달렸던 정명석 변호사는 건강이라는 자산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죠. 감정을 잘 읽지 못하는 영우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외롭게 해왔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고요. 예전 같았으면 영우가 질문할 때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거나 과제를 줬을 텐데요. 이젠 동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라고 하죠.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삶은 퍽퍽했던 정명석은 촉촉해진 피부만큼이나 삶을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니다. 전처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던 직장에서 나와 내키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개인 법률 사무소를 만들 것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정직원이 된 영우와 함께 있으려면 한동안은 한바다에 있겠죠. 시즌2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한 상괭이 준호도 변화와 성장을 겪었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한 한바다의 인기남 준호는 웬만해선 사랑에 실패하지 않을 인물이었죠. 하지만 영호를 만나면서 인생 최대의 고민을 안았습니다. 사랑해도 될지 말지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사귀기로 했지만 사귀는 게 아니었다는 말에 좌절하다가 급기야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고는 자신을 돌아보죠. 왜 헤어져야 하는지 도통 몰랐던 준호. 준호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소모팀 일도 지원 업무였고 장애인인 영호를 물리적으로 케어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케어하지 못했죠. 자기 안에 자신이 가득 담겨 있어서 남이 외로워하는지도 언제 그러는지도 모르는 영호를 그저 원망만 했었죠. 그런데 이젠 고양이 집사처럼 되기로 합니다. 주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외롭게 해도 그 자체로 행복하게 만드는 고양이 같은 영호와 헤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보살피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던 준호는 목매이듯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데요. 준호의 말에 반향어로 화답하듯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하는 영호. 굳이 슬로우 모션을 쓰지 않아도 준호는 이미 슬로우 영호에게서 눈을 못 뗍니다. 그토록 어려운 회조문을 넘어선 영호를 흐뭇하게 바라보듯이 이제 준호는 영호가 모르는 감정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또 알아가는 영호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지켜보는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한 사람이라면 권모술수 권민우였습니다. 권고사직할 줄 알았는데 권토중래하는 권민우로 거듭났네요. 선택적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우영우를 몰아세우던 권민우가 봄날의 햇살로 갑자기 따뜻해진 게 좀 급작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모든 커플들의 역사는 MT나 여행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룻밤 지내면서 면면을 다 보진 못해도 본성을 보게 마련. 권민우의 어른스러운 구석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수연에게 점수를 땄죠. 물론 서사를 부여해서 동정을 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죠. 권민우가 그럴 정도의 악인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서사를 주거나 갱생의 기회를 준 것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따뜻한 햇살 정책만으로 변한 게 아니죠. 강약약강 꼰대 장승준 변호사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을 겁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장승준을 보고 저러지는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은 것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날의 햇살 수연이도 한 뼘 자랐습니다. 일단 남자 보는 눈이 좀 자란 것 같죠? 그래봤자 결국 시야에 들어온 권민우를 마음에 들이긴 했어도 원나잇으로 만난 사기꾼 남자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영호를 통해서 자신이 봄날의 햇살이라는 걸 인식한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1등은 우영우를 질투하면서도 바보같이 도와줬던 자신을 한심스러워했지만 햇살 같은 자신 덕분에 영호가 수재들 사이에서 천재로 인정받으며 로스쿨을 다닐 수 있었고 바라는 것 없이 도와주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봤죠. 물론 사기꾼 남자를 만났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아픈 만큼 성숙해졌고 영호를 돕던 내공으로 내 남자는 내가 만든다. 권민우까지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수미는 좀 유보하겠습니다. 올바르게 변화했다고 보기엔 아직은 좀 더 심정을 드러내야 할 듯한데요. 권력지향형 태수미는 낳았지만 버린 혼외 자식을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게 되죠. 물론 완벽하게 내려놓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아들의 잘못을 알았고 영호가 상현에게 자수의 기회를 달라는 얘기를 청문회 전에 들었는데 청문회가 끝나서야 아들의 잘못을 알았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하죠. 어차피 아들이 스스로 증인석에 서지 않으면 해외 도피범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증인석에 세워야 했고 어차피 알려지게 될 것이어서 문제는 어느 시기에 사퇴를 해야 좋은지 타이밍을 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승자 한바다 대표 한선영도 태수미를 봐줬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길 게임이었죠. 태수미의 혼외 자식 영우와
해킹을 저지른 아들 상현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쥐고 있었던 여유로운 자의 너그러움쯤으로 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태수미는 다 가졌습니다. 자식이 다 천재잖아요. 문과 천재 우영우, 이과 천재 최상현. 어떻게 하면 천재를 낳을까요? 김밥 먹이면 머리 좋아지나요? IQ는 엄마 쪽 따라간다는데 저는 글렀네요. 지금은 한바다의 승이지만 시즌2에서는 태수미가 이를 갈고 반격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2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은가요? 2024년이면 2년 후인데 강태우 배우가 군대 제대해서 합류할 수 있을 때겠죠. 우영우의 계절은 그래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신입에서 정직원이 된 영우가 신입을 맞이해 어디서도 듣도 못한 방식으로 독보적인 우당탕탕을 가르치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송무팀 준호와 공식적인 사내 연애를 하면서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때 되면 연월차 따박따박 쓰는 정명석 변호사를 대신해 묻지도 않은 말 시키지도 않은 일처리 깔끔하게 하고 장승준 변호사의 찌질함에 여유롭게 맞대응하는 이상하고 별난 변호사의 모습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현이와 김밥 맛집 함께 다니며 품평하는 것도 보고 싶네요. 정말 가관이겠죠? 고래와 큐브로 서로 질리게 만드는 현실 남매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거울 보듯이 저게 나였구나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네요. 재판 에피소드는 작가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다뤄주시겠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소송들 많이 발굴해 주셔서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도 많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고래와 같은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 너무나 소중했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작품에서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